네. 자, 그럼 마지막 3교시 하도록 할게요. 열심히 달리고 있죠?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류 문제. 오류 문제 전에 질문이 있어서 몇 개 알려드리면, 아까 비교적 열심히 말씀드렸죠? 적이 붙은 단어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아무따 명사. 됐어요? 여러분, 아무따 명사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비교적인 아니면 비교적으로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아무따 명사 맞습니다. 이는 이다에다가 관형어미 니은이 붙은 거예요. 으로는 부사격 조사 붙은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라고 썼을 때 비교적은 명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주, 지난해는 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뭐 이번 주, 뭐 이번 해, 다음 주, 다음에는 한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가 있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이버나 다른 사전에는 뭐 이번에 다음에가 써져 있는데요, 선생님,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지난주, 지난해만 합성으로 올라가 있고, 이번 주나 이번 해나 다음 주나 다음에는 합성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36번. 오류죠, 오류. 오류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연의 오류는 무엇이냐? 우연의 오류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매한 오류는 하나의 단어의 뜻은 그 맥락에서 똑같이 쓰여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맥락에서 쓰일 때 애매한 오류가 쓰이고요. 결합의 오류는 뭐냐면 결합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분해 오류는 결합된 걸 분해해서 적용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방향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 문제는. 부패하기 쉬운 건 냉동 보관해야 돼. 그쵸? 이 부패는 뭐예요? 썩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부패했어. 그러니까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 이런 얘기는 이때 부패하다는 정치 사상이 타락하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거를 한 논증 안에 쓰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애매어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는다는 정원 3단 논법 연역법이고요. 연역 출원이라서 오류랑 상관없습니다. 3번, 4번은 서로 바뀌었어요. 원래 3번이 결합의 오류, 4번이 분해의 오류인데 이 예시 자체는 서로 바뀌었죠. 미국 아이스 선수단이 금메달 차지하는 실력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선수 한 명 한 명도 다 금메달감이야? 아니죠. 분해했을 때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분해, 오류 이렇게 되겠고, 그 학생의 논술 자반은 탁월해. 왜냐하면 그 답안에 있는 모든 문장이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야. 자, 문장이 모두 탁월하기 때문에 모아져 있으면 1등 시험지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1등 답안이 아니란 얘기야. 즉, 결합했을 때 오류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결합의 오류, 합성의 오류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오류 정리해 놓은 거 살짝 보실까요? 네. 보충자료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불충분한 통계자료, 제한된 정보 이런 것들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 논증, 이것도 자주 나왔죠. 동어 반복이라고 해서 결론하고 근거가 서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해. 그래서 분열을 취급하려면 하나 되는 화합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상한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 순환 논증의 오류다. 대중에 호소한다. 국민의 70%가 찬성해. 그러니까 얘는 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대중의 규모에 호소하는 오류고요. 흑백사고는 너 나 뽑으면 나 좋아하는 거, 나 안 뽑으면 싫어하는 거. 너 나랑 약속 지키면 나 사랑하는 거, 약속 안 지키면 안 사랑하는 거. 오빠 나 백 사주면 사랑하는 거, 백 안 사주면 사랑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흑백사고의 오류입니다. 야, 내가 너를 맨날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편지 100장 써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흑백사고의 오류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인과관계의 오류죠. 원인이 되는 사실과 결과되는 사실을 혼동해요. 착실하니까 젖소가 2마리 있어. 그래? 그러면 게으른 사람한테 젖소 2마리 주면 착실한 사람이 되겠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원인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고요. 그 다음 의도 확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가 적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려. 너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빨리 죽고 싶구나. 이렇게 의도를 확대하는 거죠. 범죄 오류 있었고, 인신구격은 과거의 행적. 그 사람은 횡단보도를 위반했어. 교통신호를 위반한 범법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의 오류.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도 많이 나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틀리다고 반박하는 거죠.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아. 왜? 난 본 적 없거든. 너 봤어? 안 봤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거 부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요게 바로 내용 일치 여부 문제인데요. 요것도 이제 선지를 보는데 일일이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뭘 보라고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선지가 세자는, 고흐는, 고갱은, 세잔, 고흐, 고갱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제시문을 읽을 때 포커스를 뭘 둔다? 세잔 읽으면서 선지 OX 판단, 고흐 빨리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OX 판단, 고갱 빨리 찾아서 OX 판단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를 반드시 보고 제시문에 올라가야 돼요. 주어가 비판적 태도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제시문 첫 줄부터 이히히히히 이러고 읽으면 안 돼. 비판적 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 문단 부분부터 보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글쓰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이 하나나 두 개나 부합하면 안 되고 다 부합해야 돼요. 다. 그래서 공중도덕도 지켜야 되겠고 대꾸법은 뭐예요? 비슷한 오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가 나열되어 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그냥 표현하면 안 되고 와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해라. 어렵죠?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신호위반 모든 건 아삭합니다 라고 하면 공중도덕만 얘기하고 대꾸도 없고 긍정도 없고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소리, 고문장치, 대꾸는 있었지만 공중이 있었지만 긍정을 비유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었죠. 양보하는 한 자리 행복의 문 이러면서 공중도덕, 대꾸, 앞뒤로 대꾸고 그 다음에 긍정의 효과를 비유적인 행복의 문이라고 표현했죠. 4번 공공장소에서 세차는 금연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유하는 내용 없고요. 대꾸도 없고요. 공중도덕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일이 대입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속어 넣는 문제가 있어요. 접속어 넣는 문제. 접속어 넣는 문제는 뭘 기억하라? 가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연결관계 반드시 보는데 가장 심플하게 보는 건 뭐예요? 순접관계냐 역접관계냐 해가지고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역접관계를 먼저 골라내는 거예요. 순접은 이렇게 그냥 글이 앞에서 뒤로 이어지는 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나열도 될 수 있고 뭐 원인 결과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역접은 항상 반대, 불일치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또는 그런 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문이 이런 게 있었죠. 역사는 개별성을 추구한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이다. 순접이죠. 역접 반대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역접을 지어야 되는데 역접이 없어. 그렇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란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예가 안 들어져 있으니까 1번, 4번이 되겠고 그 다음 구체적 과거, 그 다음 밑줄 가로 뒤는 고구려가 이러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또는 만약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뭐뭐라고는 진술해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즉, 특정한 인간 집단을 서술하지 않으면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 다시 해주고 있죠. 중요한 점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컨대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접이나 전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를 쓰고요. 이 요컨대는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약하건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던데 요약하건대는 하의 줄임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 앞에 안 울림 소리로 뭐 탈락? 하 탈락. 그럼 요약건대야. 요약하건대가 줄어들면 요약건대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컨대는 아예 다른 말이에요. 요컨대 다른 말,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에피라인 백을 사준대 합격해서 누구한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정답이 1번이었다. 그리고 보충 자료 하나 볼게요. 순접, 역접, 접속 부사 몇 개만 볼게요. 그리고는 병렬적으로 연결해요. 밥 먹었다? 너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병렬.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원인, 뒤의 내용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은 셋 다 역접, 반대나 불일치를 가리키지만 그런데는 1번 특이한 뜻이 하나 있죠. 전환의 뜻이 하나 있어요. 앞의 내용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전환의 뜻이 하나 더 있더라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으로 들어가요. 문학 출제 경향 시점 나왔고요. 시소설 나왔고요. 고전소설 시조라고 했죠. 4회 동안 21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4, 5, 20. 이번에도 몇 문제?
5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시점 문제는 무조건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가도록 합니다.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면은 작품 밖에서 전지적 서술자. 뭐야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거 예문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 작품 속 다른 인물 관찰.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렇죠. 작품 밖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똑같죠? 그 다음 요거는 작품 속의 서술자랑 작품 밖의 서술자랑 교차했다. 이거는 서술의 내용이니까 별개고 여기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충자료를 같이 보면은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시점에 대한 얘기. 1인칭 주인공. 나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면서 내 얘기를 한다. 독자와 작품 속 주인공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이런 얘기고 신뢰성은 좀 떨어지겠죠. 내가 내 얘기하니까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 1인칭 관찰자, 내가 관찰한 이야기. 전지적 작가 시점은 각각 관찰자랑 차이가 나는 거는 일반 관찰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등장인물의 생각과 내면 세계까지 몽땅 알면서 장품에 직접 개입하고 사건을 진행시키고 인물을 논평하기도 하죠. 보통 고전소설에서 뭐가 나와요? 편집자적 논평 이러면서 갑자기 서술자가 공길동의 과연 능력이 어마무시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몽룡의 글이 가히 명필이 아니던가 이러면서 자기 판단을 막 넣어놔. 그럼 그 밑줄은 뭐?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에 대한 거 나왔습니다. 요 문제가 있었고요. 기역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항상 제목을 잘 보시고요. 사평역에서라고 하면서 첫 줄 막차가 오지 않아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여행 가고 부유롭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힘든 사람이 훨씬 많아. 이렇게 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었죠. 그래서 시를 앞뒤를 잘 보면서 해야 돼요.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렸다라는 게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졌다. 이때는 눈물을 이렇게 바다하고 던진 게 아니라 톱밥을 자기의 눈물이라고 비유해서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거. 시어의 상징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에 중요한 관형어라거나 서술어를 보는 거예요. 선상병 시인의 귀천인데 이 이슬과 똑같은 시어를 찾으래. 이슬에 대한 힌트는 앞뒤에 나와 있어요. 뭐? 새벽빛이 와 이렇게 닿으면 이슬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소멸되는 이미지란 얘기죠. 소멸돼 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랑 상징하는 게 가장 유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3번과 4번이었어요. 1번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들어요. 어머니의 눈물 나온 뭐야? 사랑 말고 뭐 있어? 사랑이랑 정성이겠죠. 두 번째,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아이들의 웃음 같다. 직유법 쓰였죠. 나뭇잎이 웃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 중에 고민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이 한바탕 꿈 없어져 버리는 거, 소멸되는 거, 일시적인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선생님 구름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뭐예요? 얽매인 삶보다는 그냥 과학적인 의미의 구름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야. 시 안에서 의미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얽매여 있는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 무슨 말이야? 훨훨 떠다니는 자유로운 삶. 그렇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이미지보다는 자유를 상징한다. 이렇게 앞뒤 문장에서 시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이번에는 폐관문학. 폐관문학도 잘 나와요. 이거는 이제 경설. 이급여의 경설이죠. 고려 후기에 유연한 처세의 필요성. 잘생긴 사람 만나면 거울을 깨끗이 닦지만 못생긴 사람 만나면 흐린 거울을 취해도 좋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맞고요. 4번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 전혀 말도 안 돼요. 선지를 봤을 때 1, 2번이 헷갈리면 빨리빨리 넘어가. 3, 4번에서 말도 안 되는 선지가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처세관을 볼 수 있다. 다 맞아요. 그 다음 44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 소설의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설의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인데 작년에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소설인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독해처럼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 되게 황당한 문제였죠. 그래서 저의 선지를 보면 마름의 특성을 동물에 비유했냐? 비속어랑 종칭어 사용했냐? 여러 정황을 걸어내서 장님의 댐댐이 얘기했냐? 뒷거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냐? 이게 출제 포인트였단 말이죠. 이 소설의 내용은 1도 관련이 없어. 그럼 보시면 뭐냐면 동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김새가 호박개처럼 생겼다. 개 종류예요. 개 종류야. 도구야, 도구. 왈왈. 개야.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됐었고요. 비속어와 존칭어 여러 군데 사용된 게 아니라 한 군데 있어요. 이놈의 장인님. 그래서 소설 작품 같은 경우는 뭘 물어봤을 때 만약에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보인다 했을 때 여러 개가 등장하지 않아. 달랑 하나 아니면 2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제시문이 짧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정황 거론했어요. 욕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음으로 나쁜 짓도 하고 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4번 요선지, 오늘도 기출문풀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조심하셔야 돼. 보면은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면 땅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마름, 장인과 소작인들과의 어떤 뒷거래가 있었다는 팩트죠. 사실의 적시예요. 사실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장면, 그 씬을 영화로 보면 그런 씬을 눈에 보이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묘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르신, 어디 뒤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물레방아 뒤에서 만나요. 왜? 이따 오시면 알아요. 그럼 딱 만나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셔요. 이건 뭐게? 아니 그냥 나중에 저도 땅이 좀 필요해서요. 이런 장면이 나와야 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아니야. 요거는 그냥 상황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갔죠. 이제 고전시가로 넘어가서 구지가가 17년 9까지 쿠급에 나왔었죠. 구지가는 이렇게 한자로 나왔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공무원 수험생들이 고전문학 들어가면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 작품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지가 거북아 머리 내밀어라. 안 내미면 구워 먹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건 여러 번 나왔었어요. 환기, 요구, 조건, 위협 이렇게 네, 2개. 그리고 구지가의 의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고, 베스트가 아니라 올디스트, 제일 오래된 집단 노동요, 집단 무효라는 사실 알아두셔야 되겠고 주술성이 있고 집단적이다. 그래서 함께 알아두면 좋은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말의 주술성, 예언적인 힘이 있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작품은 이러면서 여기에 구지가가 다시 들어갔죠. 구지가는 뭐였냐면 집단적 주술성이다 이런 얘기죠.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했을 때 이 머리는 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집단적, 주술적, 예언적인 힘이 있는 구지가가 되겠고요. 2번째로 넘어갔어. 2번. 요거는 황조가죠. 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유리양의 황조가는 그냥 자기 첩을 중국에 놓고 오는 유리양이 쓸쓸해서 부른 서정시란 말이죠. 서정시.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입니다. 그래서 말의 예언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3번째, 이것도 구지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해가라는 작품이고요. 용왕이 수로 부인을 훔쳐갔길래 수로 부인 내놔라 라고 하면서 말로 예언하고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용가 자주 나오는 작품이죠. 밤늦게 서울 달밤에 놀다 오니까 다리가 넷이구나. 2개는 내 부인 건데 2개는 누구 거냐 이랬죠. 그래서 이 처용가는 벽사진경이라 그래가지고 사사로운 거 나쁜 거는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건 받아들이는 주술적인 힘이 있는 처용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향가예요. 그 다음에 넘어갔어. 이번에는 고전 소설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홍길동전, 그 다음에 춘향가, 그 다음에 구운몽 이렇게 되겠죠. 구운몽이 바로 국문소설인데 작년에 이건 이제 이야기 속 이야기 구조, 몽중몽 구조, 여러 가지 국문소설,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황당한 문제. 뭐였어요? 시간 순서. 이게 19번, 20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러다가 나왔어. 19번, 20번. 그래서 요런 19번, 요런 거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 그런데 여러분, 요령을 또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 나 몰라 하다가도 하나 정도는 찍을 수 있어야 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첫 번째에 뭐가 나오냐면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서 괴이하게 여기 생각하거늘 이거는 현재일까?
현재겠죠. 지금 현재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그러면 right now가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괴이하게 여겼잖아.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러저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문제 정답 중에 기억을 맨 뒤에 가장 최근의 일로 배치를 해놓고 3, 4번 중에 골랐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원래 성진이로 디귿 10년을 같이 육관대사랑 살다가 성진이가 인간 세계를 막 그리워하니까 육관대사가 꿈을 꾸게 해가지고 양소유로 태어나게 하죠. 양소유로 태어나게 해서 리을 가시면 부모 수라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해요. 그 다음에 양소유가 된 상태에서 꿈을 꾸는데 그 안에서 다시 육관대사를 만나는 희한한 일이 니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억이 갑자기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갖고 깨어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3번이 되겠고 47번 요것도 완전 독해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시간 끌기 딱 좋은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이제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또 독해 문제가 8문제 이상 배치가 됐다. 나는 초스피드로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다. 20분이 됐는데 거의 다 풀었다. 그럼 다 푸시고 만약에 20분이 넘어갔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18번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일단 19번, 20번을 패스. 이렇게 긴 것이 나오면 분명히 긴 것이 나올 테니까 패스 한 다음에 다른 과목, 선택 과목 완벽하게 자기 아는 것 다 표출하고 그 다음에 OMR 카드 마킹하면서 19, 20번을 마음 너그러 여유로운 상태에서 찍으세요. 19, 20번을 만약에 어마어마한 독해가 2개 나왔어요. 최소 3분 이상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20분 넘어가면 쪼이죠. 막 쪼여. 그런 상태에서 3분을 봐도 막 까맣게 안 보여? 그럼 그 다음 영어, 국사 막 다 피해를 보니까 국어에서 한두 문제 독해가 겁나 이상한 퍼스트 휴먼 막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살짝 패스하는 센스, 본인의 스피드를 감안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독해 문제처럼 풀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였고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 48번 시조에 관한 거고 기억에 들어갈 시조라고 해서 문학작품 이것도 여러 번 나와요. 쉬운데 시간적 개념을 공간적 개념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시 누구 거? 황진이의 시 어디 있어요? 황진이의 시 아이고 여기로 넘어갔나 봐. 어디 갔지? PPT가 끊어져 버렸네. 제가 끊겨 먹었나 봐요. 이걸로 볼게요. 보시면 뭐가 돼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기나긴 밤이라는 시간을 허리를 베어낸다는 식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3번이고 1, 2, 4번도 살짝 알아놔야겠죠? 1번 내일이야 그릴 줄 모르느냐 있으라 하려면 가랴마는 지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황진이가 임을 보내고 그리운 마음을 표현했죠. 여기서 뭘 해석할 때 조심하라고요? 제 구태여줄. 제 구태여의 제를 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화자, 황진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에가 도치법이 쓰였다 그러면 있으라 하면은 지가 구태여 가겠냐마는 이렇게 님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뒤랑 연결됐다 이렇게 보면 있으라 하라면 가겠느냐마는 내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다. 청사는 변하겠느냐?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4번 산은 옛산인데 물은 옛물이 아니구나.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겠느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오는구나. 그래서 떠나님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요. 인생사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무상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추가 출제 포인트 넘어가요. 추가 출제 포인트 확인해야 돼서 제가 넣었어요. 뭐냐면 수사법이 추가 출제 포인트예요. 수사법.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정리 쫙 하셔요. 의인법, 사람 아닌 거 사람처럼. 화류법,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달라요. 사람인 거랑 생명 있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게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은유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거죠. A는 B이다 구문으로 암시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은유법입니다. 대유법 일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빵은 식량을 가리키게 되겠고 금태가 집신을 깔본다. 이때 금태는 신사, 집신은 시골뜨기 이런 식으로 환유법이 사용됐죠. 크게 봐서 대유법이에요. 점측법은 점점점점 크고 강하게, 점강법은 점점점점 약하게. 예시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복습할 때. 그다음 역설법은 논리적 모순,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어법은 자기 속에 있는 말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 그쵸? 먼 훗날 당신이 물으시면 나는 잊었노라. 안 잊어먹고 있으면서 안 잊어먹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지. 그죠?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영탄법. 일단 감탄사가 들어가면 영탄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서리법. 반문하고 질문하고 있으면 서리법에 해당하여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나랴? 이런 게 다 서류법이죠. 그다음 도치법, 그래 순서 바꾸고요. 대꾸법, 서로 비슷한 구절 짝져 있고요. 대조법, 반대되는 거. 열거법은 여러 가지 단어나 구절 나열하는 거. 반복은 비슷한 어구, 되풀이하는 거. 풍유법은요, 보통 속담 같은 거 인용하는 거를 풍유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문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어휘한자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휘한자는 중요한 어휘한자 표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보면은 고유어, 한자 표기, 한자 성어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고 한자 SM까지 나왔어요. 총 4회 11문제 출제됐죠. 그러면 4, 2, 8, 4, 3, 12. 최소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3문제 다 틀리면 합격이랑 멀어진다. 그러니까 3문제 중에 1문제 이상, 최소 2문제를 맞춰야 돼. 1문제는 실력으로, 1문제는 찍어서. 1문제 틀리고 3문제 나왔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7월 달부터 작년부터 제발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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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 때리면서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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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우리 누구지?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서 한자 외워! 그랬더니 100번째 들어요. 100번째. 막 이랬죠. 계속 외울 때까지 할 거야. 자, 49번. 고유어를 지금에 와서 막 표로 외우는 거는 비추예요. 비추입니다. 한자 성어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되 이런 게 있었다. 이제는 고유어가 그냥 생으로 안 나오고요. 문장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내내 밖에서 노는데 놀기도 참 희망스럽게 놀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문맥적인 단어가 나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냥 단어만 뚝뚝뚝뚝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추가 출제 포인트 같이 볼게요. 제가 뭐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 나이를 나타내는 어휘,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드린 게 뭐예요 오늘? 24절기까지 넣어드렸어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절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 여러분 쫙 보셔야 되겠죠? 가리 20단, 거리 50개, 두름 20마리, 모숨, 묻 10마리, 바리, 소는 2마리, 쌈은 24개, 우리는 2000자, 접은 100개, 재는 20첩, 죽은 10벌, 채는 100근, 축은 20마리, 쾌는 20마리, 톳은 100장, 암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쵸? 나는 시험 보러 안 들어가지롱. 그죠? 자, 나이에 따른 호칭 및 생신 명칭. 요것도 반드시 외웁니다. 15세 지약, 20세 약관, 30세 이립, 40세 불혹, 지천명은 50세, 이순, 육순, 60세, 61세가 환갑, 화갑, 회갑 다 되죠. 그 다음에 62세는 하나 나아가다. 한 해를 더 나아가요. 환갑에서. 그래서 진갑. 70세, 77세. 70세가 4개죠. 고희, 칠순, 종심, 희수. 77세 희수죠. 자, 70세의 희수랑 77세 희수는 뭐가 다르다고요? 70세는 드문 나이죠. 이번에도 나왔어요. 시험에. 드문 나이는 드물 희자를 써야 되죠. 70세는 드문 나이야. 그렇지만 77세는 뭐야?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럭키 세븐. 기쁘다. 빠친코에서 럭키세븐 나오면 돈 많이 버니까 기쁘다. 그럼 뭐야? 77세는 기쁠 희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기쁠 희자. 70세는 드물 희자. 77세는 기쁠 희자. 7이 2개 있어야 기쁜 거야. 됐죠? 우리 구별합니다. 80세 팔순, 산수 다 되겠고 그 다음에 미수 88세예요. 미수는 이렇게 쌀미자가 들어있는데 이거 뒤집으면 8자, 가운데 10자, 밑에 8자. 그러면 88이야. 플러스면 88이야. 그래서 미수는 88세. 망백, 100을 바라보고 있어요. 91세. 백수는 아직 99세. 넘어가서 상수는 100세. 천수, 천명 넘어가고 그 다음에 24절기 한번 넣어드려봤습니다. 24절기. 절기. 각각 입춘이 있고요. 입하가 있고요. 입추, 입동. 입으로 시작하는 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 다음에 입춘, 우수.
경칩, 준분, 청명고구. 오늘 가시면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름,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입추, 처서, 백로추분, 한로, 삼강. 그 다음에 입동, 소설 있고 대설 있죠. 눈이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동지가 있고 소한, 대한, 조금 추운 거, 많이 추운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절기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절기는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고 모르는 절기만 체크해서 이렇게 순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암기하는 걸로 하고, 아이고 여기 들어가 있었네.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3번이었고 50번 이런 시리즈물로 된 한자 표기도 종종 나오니까 설명, 묘사, 서사, 논증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응용하는 문제 제가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직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오면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요거에 관련된 한자는 여러분이 직접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자 성어. 한자 성어는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그냥 단순히 한자 성어 1, 2, 3, 4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요새 대세는 뭐? 고전문학 작품 아니면 독해 제시문을 넣은 다음에 이 제시문의 상황 아니면 밑줄 그은 상황에 부합하는 사자성어. 그럼 여러분의 독해 능력 그리고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한자 성어까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는데 주머니에 넣으면 끝뿐만 아니라 자루까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낭중지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낭중지추가 들어가면 주머니 속에 쏜 것,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1번 오월동주는 뭐예요? 서로 저기가 있는 사람끼리 한 배를 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저어줘야 되나. 그래서 서로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다. 3번 마이동풍은 뭐예요? 말 귀에 소 아니고 마이동풍이죠. 지금 우이동풍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마이동풍 뭐야? 말 귀에다가 말 귀에 동풍이 스쳐간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금묵자하우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시험 전날까지 꼭 보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에 20분, 30분 시간 내서 자기 전에 아니면 화장실에서 응아할 때 한자 성어를 꼭 보도록 하세요. 하나 나오면 어떡해? 대박이잖아.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내가 본 것 중에. 투자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도금이 모두 바른 것은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도금.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1번이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도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동자, 이음 한자 같은 거. 그쵸? 동자, 이음 한자. 미어할 오라고도 읽고 악할 악이라고도 읽고 죽일 살이라고도 있고 빠를 쇠라고도 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한자가 우리 기본서 3권의 74, 75페이지에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유력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54번.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한자어의 쓰임. 무슨 말이냐? 한자 하나하나가 제대로 써져 있나가 아니라 이 한자어가 문맥장으로 제대로 쓰였냐 이거죠. 한자어라는 단어가 문맥적으로. 그래서 1번 초고를 교정하다. 이거는 제대로 된 한자가 써인 단어가 되는 거고 서로 교차, 요교차가 아니고 다른 교차를 써야 된다고 돼 있죠. 사길 교자에 갈래차를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결제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쵸? 단어의 쓰임으로도 나오고 한자로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 결제에서 이 건널제가 쓰이면 어떻게 돼요? 건널제. 경제에 관한 거죠. 매매대금 다 지급을 하고 거래를 끝내는 결제. 그렇죠? 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매매대금 내고 그런 게 아니죠. 인가 재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자에다가 건널제자가 아니라 무슨 제? 말을 제자. 말을 제자는 어떻게 써요? 옷을 마른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제자를 써서 결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제가 인가를 받다. 내가 제가 인가 받는 상사는 뭐? 재수 없는 놈. 그래서 아이제로 외웠어요. 그 다음에 경제는 어이제,
제가 그 돈 안 써서요. 그렇게 어이제 이렇게 외워져요. 그다음 왜 이거 되게 많이 써먹던 건데 오래된 건데. 그다음에 4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재고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의 재고예요. 어의 재고는 높이 쳐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생산 효율성 재고 아니면 뭐 재고 이렇게 올려드는 거예요. 다른 뜻이야. 다른 뜻 쳐들어 높임이거든요. 만약에 계획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라 라는 거는 다시 제자에 생각할 고자를 써야 되겠죠. 다시 제자에 생각할 고자. 다시 제자에 생각할 고자. 이렇게 그죠? 생각할 고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고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재고해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결제, 재고 또는 지향 이런 거 항상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데 부정 있죠. 긍정에 대응하는 부정,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부정을 제외하는 거는 다 아니불자를 쓴다라는 거죠. 입구자 없는 아니불자. 그래서 부정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엄청 초스피드로 숨 쉴 시간도 없이 1, 2, 3교시를 달려왔는데 10분이 남은 거 보니까 좀 더 여유롭게 해도 될 뻔했는데 1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무리 말을 조금 하고 잠깐 하고 그냥 여러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잠시 남아있을 테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직접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래 카페, 유튜브도 영상이 있고 카페에 들어가시면 항상 제가 실시간 지금 집에 들어가면서도 답변을 달거든요. 택시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 건물 6층에 거의 학생들만큼 상주하고 삽니다. 그래서 6층으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 일정 일단 이렇게 됩니다. 안내는 드려야 되니까 지방직 서울시 대비까지 하실 분들은 아침 모의고사 4월 8일 시험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무료 공개 특강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공부하세요. 제발 와서 해. 돈 안 받는다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 지금 아침 특강 수업 들은 학생들 이번 주 설문조사 했어요. 마지막 피드백을 제가 받는다고. 다 올랐어 성적이. 40점짜리가 85점, 60점짜리가 100점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쓰거든요. 제 성격이 직설적이니까 좋은 점, 싫은 점 칸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저는 보람을 느끼는데 학생들이 성적이 다 올랐다. 그래서 왜 오르냐? 부지런을 떨고 성실하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부지런을 떨어, 성실을 떨어. 영어도 하기 바쁜데 국어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지금처럼 매주 월요일날 아침 9시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변형, 단원별 문제풀이도 그 주 수요일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6일날 우리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그 해설 강의도 그 다음 주에 수업 첫 시간에 아마 이때 1교시 때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설도 카페랑 해설 강의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거 자료 되게 많은 분량 우리가 초스피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시면서 들고 가세요, 제발. 엘리베이터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 얼굴 보지 말고 좀 가시면서 보고 자기 전에 누워서 한번 좀 복습하고 좀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1분만 얘기할게요. 가시면서 복습을 하고 내가 오늘 저 여자가 얘기하는 거 50 몇 개를 다 봤는데 아직도 내가 지금 가물가물하더라. 몇 가지가 가물가물하더라. 그럼 얼마나 보람 있어. 이게 내가 오늘 건져낸 내 약점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았다. 그럼 체크를 했어. 프린트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라도 기출문제집이라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해당 파트, 띄어쓰기면 띄어쓰기, 품사면 품사, 해당 파트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자기가 오늘 찾아낸 구멍을 싹싹싹싹싹 해서 잘 지워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 안 헷갈리고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고 문제 똑바로 읽고 잘 보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시험 보는 날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저처럼 몸 관리 못해서 아프다 하지 마시고 감기 기운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저처럼 참으면 어떻게 된다?
참으면 병 된다. 그쵸? 병 키우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서 약 먹고 리거 맞고 바로 해결하세요. 아셨죠? 네. 그럼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